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은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중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 피부계에 관한 영상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3. 기온에 둔감해진다. 4.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5. 상처 회복이 빠르다. 자,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입니다. 정답은요? 4.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입니다. 표피는 얇아집니다.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죠. 기온에 예민해집니다. 상처 회복이 둔해지죠. 그쵸?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또 그래서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다음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얇아진다. 각질이 감소한다. 3.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4. 손톱, 발톱이 얇아진다. 5. 피부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1. 표피가 얇아진다 이죠. 각질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합니다. 각질은 증가하고요. 머리카락은요. 가늘어지죠. 그리고 탈색됩니다. 흰머리가 되는 거죠. 다음 손톱, 발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지고요. 피부 탄력성은 떨어지죠. 피부가 건조해지고 표피가 얇아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다음,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질환은, 자, 여기서 괴사되는 질환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괴사되는 질환은요, 욕창입니다. 자, 이 피부계 파트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피부계를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1.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2. 부적절한 영양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3. 체위 변경을 자주 하는 대상자. 4. 변비가 있는 대상자. 5.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여기에서 정답은 부적절한 영양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입니다. 자, 욕창 발생의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쵸? 욕창이 발생된 요인은요. 장기간 와상 상태,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체위 변경이 좀 어려운 사람, 우리가 체위 변경을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부적절한 영양, 이게 부적절한 영양 여기 있죠. 정답으로 되어 있는 부적절한 영양 공급, 그 다음 요실금, 변실금, 그리고 부적절한 체위 변경, 이게 욕창이 발생한 위험 요인입니다. 다음,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둔부 주변에 욕창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1.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다. 2.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한다. 3. 요실금 및 변실금이 있다. 4. 스스로 화장실을 다닌다. 5.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정답은요. 욕창 발생 원인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요실금 및 별실금. 충분한 영양 섭취 안 되겠죠. 욕창 발생 안 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 당연히 잘하고 있으니까 발생 안 하겠죠.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면 욕창 발생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는 건 맞죠. 욕창 발생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자, 다음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웠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쵸? 여기. 정답은 4번 라. 지금 여기에 있는 가, 나, 다, 라, 마는 전부 다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이고 이 중에서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라 부위입니다. 욕창의 2단계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2.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3. 피부에 열감이 있다.
4.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5.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자, 정답은 욕창의 2단계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 2단계 증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입니다. 1단계 증상으로서 지금 여기 지금 3개가 나타나 있어요.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3. 피부에 열감이 있다. 요 3가지는요, 1단계 증상이에요. 1단계 증상은 피부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지금 우리 2단계 증상인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이고요. 지금 4번에 있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이거는 몇 단계인가요? 괴사 진행 4단계입니다. 요거는 1단계, 요거는 2단계입니다. 다음입니다. 욕창의 3단계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누르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피부에 열감이 있다. 자, 정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좀 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3단계 증상은 뭘까요? 3단계 증상은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3단계의 증상입니다. 자, 그럼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몇 단계인가요? 1단계죠. 위에 했어요. 피부에만 나타나는, 피부에만 그냥 겉에만 나타나는 증상 1단계. 그 다음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이건 2단계죠. 네. 그 다음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물집 생기고 벗겨진다. 이제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단계. 그 다음 누르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이거 몇 단계? 1단계. 피부에 열감이 있다. 이것도 1단계입니다. 자, 다음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 뼈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의 손상이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몇 단계인가요? 아까 전 했었죠? 4단계입니다. 4단계. 이제부터 이제 심부 조직, 손상이 있는 거예요. 손상. 심부 조직에 손상이 있는 거. 그게 4단계입니다. 다음,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였을 때 처방법으로 옳은 것은 와상 상태, 누워있는 사람. 1번,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2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3번,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4번, 춥지 않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햇볕을 쬐인다. 5번, 물티슈로 수시로 닦아준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피부 변화가 나타나는 이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였을 때죠. 그쵸? 이게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1단계, 초기 단계 약간 붉게 변하였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느냐?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자, 어떻게 뜨거운 물수건 아니죠? 어떤 수건?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셔야 되고요.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키나요? 아니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야 돼요. 자, 춥지 않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햇볕을 쬐이나요? 우리가 시간은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야 돼요. 물티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티슈는 알코올성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용하면 그리고 수시로 닦아줘도 안 돼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줘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욕창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피부 발적과 수포가 생겼을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2. 발적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3.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한다. 4.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5.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정답은요. 발적 부위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입니다. 자, 피부를 주무르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주무르는 것은 안 돼요. 주무르면 바로 욕창 생겨요. 괴사하기 때문에. 네. 다음,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하나요?
아니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야 하고요. 몸에 깎이는 옷은 피해야 되죠. 입히면 안 돼요. 그다음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 베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왜? 압박을 받거든요.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넛 모양의 베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진짜 초기 맞죠?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 발생.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5.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정답은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을 닦아준다 입니다. 의자는 1시간마다라고 했어요. 네. 자, 다음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정답 여기 있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그쵸? 매트리스와 베개는 딱딱한 것이 좋다. 다음, 지성용 비누로 깨끗이 씻겨준다. 5. 단추가 달린 바지를 입힌다. 자, 정답은 나왔고요. 하나씩 볼까요?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는 딱딱한 거 안 되죠. 신체 부위에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해야 합니다. 지성용 비누인가요? 아니요. 자극이 없는 비누입니다. 단추 달린 옷 입히면 안 된다 했어요. 그쵸? 아니에요. 자, 다음.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2.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3.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4.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은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예요. 얼음 주머니 아니에요.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 베개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네. 다음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아니죠.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건조시킨다 입니다. 의자에서는 몇 시간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2.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3.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피부 건조 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사용한다. 5.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정답, 욕창 예방,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입니다. 그쵸? 뜨거운 물주머니 아니라고 했고요. 미지근한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파우더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다음.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2.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한다. 3.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다음 4번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눕혀둔다. 5번 의자보다는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은요.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입니다. 압력을 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쵸? 이제 두꺼운 이불은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무르듯이 마사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다음,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 눕혀둔다. 그럼 욕창 생기라는 거죠. 안 되고요. 의자보다는 침대, 아니죠. 의자가 이 압력이 더 세요. 그쵸?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침대에선 2시간이고 의자에선 1시간 자세를 바꿔준다입니다.
다음, 욕창 예방 방법으로 청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옷 갈아입히기 어렵다. 2.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3. 피부가 건조해진다. 4. 체위 변경이 어렵다. 5. 배설물 처리가 어렵다. 청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정답은 2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입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1.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정답 나왔다. 그쵸?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입니다. 기저귀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이거는 욕창 예방법이죠. 다음, 침대 시트를 바르게 편다. 이렇게 해도 욕창 안 생겨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예방입니다. 다음,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당연히 욕창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다음,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영양소는 딱 하나가 나왔어요. 욕창 치료 예방을 위해서. 영양소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등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였어요. 책에 딱 하나 나온, 욕창이랑 같이 나온 것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단백질 공급. 네. 다음, 습도가 낮은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며 거칠어지고 손과 다리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피부가 건조해지며 거칠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자, 건조증입니다. 자, 건조증은요,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에요. 건조증은 완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다음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제습제를 사용하여 습도를 낮춘다. 제습기요? 건조증 더 심해지겠다. 다음,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5. 뜨거운 물로 자주 샤워한다. 목욕 시 때를 문질러 낸다. 5.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들려 말린다. 정답은요. 5.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말린다 입니다. 제습기는 하면 더 건조해질 거야. 그치? 습기를 훅 빨아들이니까 내 피부에 습기까지 빨아들이죠. 다음, 알코올이 함유된, 알코올이 날아가면 수분을 같이 가지고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된 건 아니고요. 뜨거운 물도 똑같이 수분을 훅 가지고 날아갑니다. 때를 문질러 낸다.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자주 샤워하는 것도 안 되고요. 때를 미는 거, 이거는 피부를 더 건조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뜨거운 물 아니랬다.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자, 톡톡톡 두드려 말린다. 다음, 실내 습도는 30도에서 40도로 유지한다. 그냥 적당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쵸? 건조증. 자, 다음입니다. 피부 건조증이 있는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 때를 불린 뒤 밀어준다. 자극이 강한 비누를 사용한다. 4. 목욕 후 수건으로 문지르듯 물기를 닦는다. 5.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어떤 걸까요? 정답은 5.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입니다. 아시겠죠? 문지르다 이거 떡떡떡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장열감, 가려움. 이게 뭘까요? 자,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이라고 했어요. 피부와 신경에 같이 오는, 그쵸?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피부와 감각, 신경에 같이 오는 질환은요. 정답은
대상포진. 그쵸. 대상포진은 피부와 신경에 같이 온다고 했어요. 자, 대상포진은 뭐라고 했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저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대상포진. 자,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2. 통증은 일주 후에 사라진다. 3. 가려움이 없는 수표가 발생한다. 4. 장열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장열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입니다. 자,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과거에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가려움증이 없는 발진이 일어난다. 4.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5. 세균성 질환이다. 자, 정답은요. 4.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입니다. 자, 통증은 1, 2주면 사라지나요? 아니요. 발생 후 신경통 있죠. 이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과거에 풍진인가요? 아니요.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에요. 대상포진은 수두죠. 수두. 가려움증이 없는 발진? 아니요. 가려움증 있어요. 다음 세균성 질환인가요? 수두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다음,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피부계 질환이래요. 직접 감염되고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옴이죠, 옴. 네, 옴벌레라는 작은 진드기가 피부 속에 기생하고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보세요. 여기. 자,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고 했네요. 다음에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고 했고요. 모두 다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정답은요. 옴이죠. 옴.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요. 밤에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치료받는다. 이게 전부 다 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침구류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자, 머릿니 정답은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얘는 누굴까요? 옴벌레죠. 옴벌레. 다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아니요. 옮깁니다. 머릿니도 옮겨요. 다음에 빗과 브러쉬는 흐른 물에 씻어 사용한다. 아니요. 5분에서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해야 합니다.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아니요. 옮긴다 했는데 함께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머릿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는 거 증상 어떤 게 있어요? 증상은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 요게 증상입니다.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 그다음 여기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고 했죠. 55도씨 이상, 5분 이상 노출되면은 이 머릿니가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피부계에 관한 예상 문제 풀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